구분구적법을 사실 제대로 풀어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요즘 너희들은. 그래가지고 일부러 예전교육과정 거를 좀 가지고 왔어. 마표 시너지도 그렇고 샌도 그렇고 구분구적법을 요새는 그렇게 막 자세하게 안 다루더라고. 물론 다루긴 해요. 근데 이제 요즘도 구분구적법이 서술형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좀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 가지고 잘 연습하시고요. 자, 어쨌든 일단 요거부터 하자. 구분구적법은 일단 구간을 나눠야 됩니다. 맞죠? 맞죠? 기본 도형 어떻게 나눠야 돼? 사각형이나 삼각형. 그런 식으로 기본 도형으로 나눠주는 게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쪼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고 쳤을 때 그놈의 뭐해? 수직인 방향으로 잘게 구간을 나눠서 쪼갠다. 그치? 물론 쪼개는 개수는 몇 개로? n개로 쪼갭니다. 그러고 나서 사각형을 맞춰요. 자, 어제는 내가 일부러 어디로 맞췄었으니까? 오른쪽 위를 맞췄으니까 이번에는 왼쪽을 맞춰볼게. 너희들이랑 일부러 다르게 풀려고. 알았죠? 왼쪽 함수값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듭니다. 첫 번째 사각형은 높이가 0일 거예요. 두 번째로 갑시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거고. 잘 보이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이렇게 사각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될 거야. 맞죠? 그리고 마지막 사각형도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될 거야. 되었음? 그래서 너희들은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먼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맞나요? 그럼 시그마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일단 가로의 길이가 필요함. 그래서 전체 가로의 길이가 얼마니까? 1이 되니까 하나하나의 길이를 뭘로? n분의 1로 잡아주면 되겠다. 그치? 되었음? 그리고 나서 높이가 필요합니다. 높이는 당연히 뭘로 잡아야 돼요? 함수값으로 잡아야 돼요. 높이는 뭐야? 자, k번째 사각형을 기준으로 가자. 왜? 우리 수열할 때도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n번째 항 또는 k번째 항을 항상 찾으러 갔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왼쪽 위를 기준으로 이렇게 k번째 사각형을 그려봤어. 자, 그때 함수값, 즉 높이는 여기에 있는 왼쪽 끝값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자, 두 번째 사각형을 기준으로 생각해봐. 왼쪽 값은 x좌표가 얼마예요? n분의 1입니다. 세 번째 사각형의 높이를 만들기 위한 x값은 n분의 2가 되죠. k번째로 왔다. k번째 사각형의 높이를 맞추기 위한 왼쪽 x값은 얼마예요? n분의 k-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해봅시다. 뭐예요? 높이 n분의 k-1의 전체 3승 어이? 전체라고 해놓고 요 녀석을 x값으로 갖는 3승 함수에 넣은 y좌표. 이게 높이다. 그치? 그 다음에 밑변은 아까 얼마라고 했죠? n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뭐예요? 시그마 다 더해줍니다. k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첫 번째 것부터 n번째 것까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해줘요? 리미트 n을 뭐로 보내줘요? 무한대로 보내줘요. 여기서 인테그럴로 넘어가는 거는 구분구적법이 아니라 그랬어. 그걸 할 줄 알면 일찌감치 했지. 그럼 구분구적법은 뭐다? 이 녀석 자체를 뭐로 풀어버리는 것? 수열로 푸는 거야. 그러면 일단 뭐 해줘야 돼? 시그마 K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개점 하고 겁나 귀찮은 문제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다 시그마 밖으로 뽑아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시그마 밖으로 일단 누가 뽑아냈어? n 4승분의 1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시그마 속에서 k는 1부터 n까지 안에 있는 거 k-1의 전체 3승 전개 좀 할까요? k 3승의 마이너스 3k의 제곱에 플러스 3k의 마이너스 1까지 전개했죠? 그럼 각각을 뭐 해줘야 돼요?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첫 번째 k 3승 공식 뭐예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거기다가 뭘 붙여준다고? n 4승분의 1을 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일 거야. 맞죠? 자, 근데 리미트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하나도 볼 필요가 없어.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보면 되기 때문에 결국 누가 결정한다? n 4승이 결정하겠지. 개수비 얼마예요? 4분의 1 끝. 하고 끝나는 거야. 이게 구분구조법을 푸는 방식이에요. 별거 아니죠. 대신에 너희들이 자꾸 이제 인테그럴로 넘어가서 푸는 그것 때문에 급수를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가지고 그런 거고, 두 번째, 이런 입체도형 구분구조법 할 때는 어떻게 잘라줘야 돼, 얘들아? 아니요. 요렇게 자릅니다. 그걸 삼각형으로 가려고 하나? 바닥에 수평 방향이 되게, 그림 조금만 키울걸. 요렇게 잘라줘요. 항상 기본 도형은 뭐가 나오게? 닮으면 아니지만 같은 모양의 도형이 나오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각각의 뭘 찾는다? 기둥을 찾아갈 거야. 이해됐음? 그래서 위쪽에 맞추든 아래쪽에 맞추든 상관없어요. 나는 위쪽 경계값에 맞춰서 기본 도형을 원기둥으로 잡을 거야. 두 번째 도형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도형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음?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잘게 쪼개서, 오케이? 전체 높이가 얼마니까? h였으니까 하나하나의 높이는 얼마가 되겠네? n분의 h가 되겠네. 높이 찾았으니까 뭐가 필요해? 밑넓이가 필요하다, 그쵸? 그럼 밑넓이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도형을 가야 돼? 역시 K번째 도형을 찾아가자. 그래서 K번째 사각형, 아니 뭐래? K번째 원기둥. 쓱, 응? 쓱. 자, 반지름은 어디 쪽에 접혀 있다? 원기둥의 위쪽에 접혀 있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떼와? 요만큼을 떼와봐. 요만큼을. 간다. 잘라왔어. 닮음이 보여요? 전체 삼각형이랑 닮음이 보여? 길이 b는 몇 대 몇? r 대 h. 근데 우리는 뭘 알아? 높이를 알아. 왜? n분의 h만큼 위에서부터 첫 번째 도형은 하나, 두 번째 도형은 둘, 세 번째 도형은 셋, k번째 도형은 k개를 가지고 왔겠지. 뭐예요? n분의 kh. 근데 다시 몇 대 몇이라고? h 대 r.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될 거야? n분의 kr이 되겠지 뭐. h 대 r. 됐음? 거기서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뭘 돌릴 거야? 밑넓이 돌릴 거잖아. 그럼 뭐가 돼요? 파이 r 제곱이 되겠지 뭐. 그게 이 녀석의 넓이. 그럼 끝났네? 리미트. 무한대로 보낼 거야, 개수를. 그 전에 시그마 더할 거고요. K는 몇 개? 1부터 N까지 N개. 맞죠? K번째 원기둥의 부피. 모임? N분의 K R제곱. 왜? 제곱을 어디다 붙이냐? 파이 어디 갔어? 야, 잠깐만. 내가 뭔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닌가? 상관없나? n분의 k r 제곱계. 근데 내가 뭔가 식을 잘못 세운 것 같아. 잠깐만 있어봐. 첫 번째 거를 구하려고 여기 왔어. 근데 첫 번째 거는 밑면의 넓이가 0이잖아. 첫 번째 거는 넓이가 0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1부터 n까지 나오면 넓이가 다 나오잖아. 뭔가 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실제 원기둥은 K-1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가 뭔가 지금 이상하지 않아? 식을 잘못된 것 같아. 잠깐만 있어봐. 아, 잘못 말했네, 내가. 첫 번째 원기둥에서는 없고, 두 번째 원기둥을 오려고 할 때, 여기가 아니라 요만큼이네. 이제 한 개네, 한 개. 그래서 여기가 K가 아니라 K-1이 된다, 그지? 아까처럼. 아, 그럼 더 귀찮아지는데? 그럼 여기가 요게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도 K가 아니라 K-1로 가자. 그리고 높이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시면 됩니다? 급수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시그마부터 해결하라고 그랬죠? 묶어낼 거 다 묶어내자. 리미트 밖으로, 안으로. 뭐? n 3승분의 r 파이 빠졌다. 파이에 r 제곱에 h 뽑아내고 시그마 안에서는 k는 1부터 n까지 뭐 나온다? k-1의 제곱 나온다. 그치? k제곱에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1이 됐을 거예요. 됐나요? 우리는 어차피 뭐만 보면 되니까 n3승의 개수만 보면 되니까 첫 번째 것만 쓰고 나머지는 점점점을 할게 그냥. 그럼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n3승분의 파이 r 제곱 h에다가 뒤에 거 뭐에 뭐 나와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에 나머지 것들은 볼 필요 없어. 차수가 너무 낮아. 그래서 마지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3승의 개수비로 가주면 이렇게 된다. 같이. 뭐야? 3분의 1. 그래서 답은 뭐예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풀어주는 게 이제 구분구조법으로 푸는 거예요. 굉장히 귀찮죠? 하지만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구분구조법 문제. 알았음? 그래서 저런 입체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 그리고 이런 그래프 문제는 x축의 수직이 되도록 자르는 거. 알았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반구. 반구의 부피를 구분구조법에 설명하세요. 이건 어떻게 자를래? 마찬가지 바닥면에 평행하게 잘라서 원기둥을 가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번엔 뭐 크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됐어요? 대신에 K번째 이 원기둥을 갈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아, 바닥면에 한다고 넣고. 몰라. 다시 줄여. 자, K번째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결국 이 길입니다. 이 길이 어떻게 구할래? 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이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찾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얘가 등장할 거고 그걸 이용해서 파이 r 제곱 가시면 됩니다. 알았음? 끝. 지워도 되냐 이거? 뭐 자르는 게 문제지 식을 쓰는 게 문제는 아니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근데 뭐 그치. 그럴 수는 있지. 좀 도형이 어려워지면. 근데 보통 흔히 만나던 문제들이 나올 거라서 다 똑같아. 자, 갈까? 그럼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다? 구분구조법? 아니, 했잖아. 급수로. 아니, 인테그럴로. 그래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죠, 여기.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게 구분구조법 끝났고 정적분을 뭐로? 급수로 만들러 가는 거. 맞죠? 자, 정적분을 급수로 만드는 거. 일단 뭐 확인? 리미트 시그마 속에 뭐랑 뭐가 있는지 확인? n분의 k를 가지고 있는 식과 n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식이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먼저 형태부터 확인. 그게 만족이 된다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급수로 바꿉니다. 급수로 바꾸는 순서는 일단 뭐 해주세요? 뭐부터 확인?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인테그럴로 바꿀 때.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을 먼저 x로 바꾸는 게 먼저죠. 오케이? x에 대해서 식으로 쑥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구분구조법으로 치면 뭐에 해당했던? 밑변에 해당했던 dx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테그럴 속에서 누구누구 맞춰주기? 아래 끝, 위 끝 맞춰주기. 오케이? 오케이? 이 순서인데,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인테그럴에, 왜 인테그럴이 나와? 리미트 시그마에 아까 n분의 k-1의 3승, 전체 3승 에다가 n분의 1 h 곱했던, 맞나? h가 아닌데? n분의 1이었나? 요 녀석 맞나? n분의 k-1이 맞나? 왼쪽으로 했을 때는 K 마이너스 n분의 k-1이 맞아? 마음에 안 들어. n분의 k의 3승 n분의 1. 자, 요 녀석 인테그럴로 바꿔보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 n분의 k를 가지고 있네, n분의 1 따로 가지고 있네.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야? 나는 이 녀석을 인테그럴로 고치고 싶어. 자, 그래서 뭐 한다? 제일 먼저 확인할 거 n분의 k 확인을 했고, n분의 k 얘를 뭐로 간다? x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x 3승을 써주는 게 우선. 그 다음에 이제 뭐 맞추라 그랬어? 밑변에 해당하는 거. 그 녀석은 뭐다? k개를 왔어. 얼마만큼씩? n분의 1씩. 그래서 k의 개수라고 부릅니다, 보통. k에 곱해져 있는 녀석을 보면서 그 녀석과 똑같은 것만 dx로 바꿔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윗끝 아래끝 맞춰줄 때는 뭐 확인해요? 윗끝 아래끝 맞춰줄 때는 결국 시그마에도 시작과 끝이 있듯이 인테그럴도 시작과 끝이 있거든, 호영아 정신. 그래서 뭐다? 처음 k가 1일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다? 결국 x 값이거든. x의 리미트. k에 1 넣고 리미트를 보내보면 n분의 1에 대한 리미트니까 얼마? 0부터 끝. k가 n일 때 k에다가 n을 집어넣고 x에 대한 리미트 얼마? 1. 이렇게 풀어주는 게 이제 인테그럴로 바꾸는 거. 그래서 답은 4분의 1. 이해됐음? 그래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알았음? 자, 지금 저 문제 얼른 바꿔봐봐요. 인테그럴로 바꿔서 이제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너희가 처음에 연습이 됐었어야 된 건 바로 뭐냐면 수학 1에서 나왔던 시그마. 맞죠? 시그마에서 우리가 항상 뭐 하냐면 플러스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을 생략? 어쨌든 플러스 점점점점을 보면 우리가 항상 뭐로 바꾸자? 시그마로 바꿔봅시다. 그게 바로 수학 1에서 나오던 수열의 합단원이잖아. 그죠? 가자.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뭐예요? 시그마를 싹 다 고칩니다. 그러면 더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어때? 전부 다 제곱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제곱으로. 뭐의 제곱인데? 속을 보니까 분모에는 고정입니다. 분자가 어때요? n 플러스 1, 2, 3, n까지. 얘가 n 플러스 n이잖아. 그래서 뭐다? n 플러스 k에 대하여. 그리고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앞에 뭐 붙어 있어? n분의 1 붙어 있고 리미트 붙어 있고. 그러면 너희들은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n분의 k와 n분의 1이 보이니? 조금만 정리할까? 뭐? 이 제곱을 뭐로?
1 플러스 n분의 k로. 아, 그러면 이제 뭐야? 모든 식들이 하나는 n분의 k, 하나는 n분의 1로 표현됐다. 그렇지? 그럼 뭐예요? 얘들은 뭐부터 할 수 있다? 인테그럴 바꿀 수 있다. 됐지? 그럼 이제 인테그럴 속에 있는 놈들을 보면서 한번 만들어 가보자.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을 뭐 해줄 거예요? x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되겠죠. 세 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을 뭐 하자? x로 바꾸자. n분의 k다. n분의 k의 제곱이 아니야. 이거 전체를 x로 하면 안 됩니다. 유연석으로 하자. 얘를 x로 바꿔볼 거야. 첫 번째, 뭐예요? x의 제곱. 그때 k에 붙어있는 놈은 뭐가 붙어있어? n분의 1이 붙어있지. 됐죠? k에 곱해져 있는 놈만. 앞에 더하기를 무시하고. n분의 1 그대로 있니? 네, 그대로 있어요. 뭐예요? dx.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 적분 구간. 아래끝, 윗끝 찾아야 된다, 그치? 아래끝, 뭐야? x로 바꾼 녀석에 대한 k가 1일 때의 리미트. 뭐예요? 1 더하기 0. 그래서 1이네요. 붙어. 어디까지? n에다가, k에다가 n을 넣어봐. 그러면 n분의 1, n이니까 결국 뭐야? 2다, 그쵸? 2로. x로 바꾼 놈 전체를 리미트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어디까지만? 야,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아까 네가 새끼야. 해결하면. 이번엔 뭐? n분의 k만 x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나요? 자, 가자. 얘를 x로 바꿔봤다. 그럼 뭐야? 1 더하기 x의 제곱이죠. 그리고 k로 바꾼 녀석 안에서 k에 붙어있는 놈 누구야? n분의 1이네. 그래서 그대로 있니? 네, dx. 그 다음에 뭐예요? 아래끝, 윗끝. x로 바꾼 녀석에 대해서만 리미트 구해주면 0부터 1까지. 끝. 됐죠?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알았음.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자꾸 연습을 시키냐면 그냥 계산을 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필요 없는데 여긴 없네. 다음 중 이 급수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은 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인테그럴이 여러 개가 튀어나와. 그래서 너희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줄 알아야 돼서 일부러 해본 거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을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풀고 가자. 우리 10시에 시작했지? 정적분과 급수, 정적분과 급수, 정적분과 급수. 어디 갔지? 뭐라? 아. 국무적고 어디 갔어? 있다. 엥? 없는데? 어디 갔지? 있구나. 요거 가보자. 자, 지금 내가 칠판 써준 문제 하나 풀어봐요. 이거는 함정 문제는 아니고 그냥 연습용 문제니까 답은 쉬우니까 한 번만 구하고 바꾸는 거를 세 가지 방법을 써봐요. 세 가지가 나오나? 몰라, 나오는 방법 다 써봐. 답은 한 번만 계산하고요. 바꾸는 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전부 다 써보세요. 다 해봤나? 세 가지 방법 나오죠? 자, 갑니다. 첫 번째. 일단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나요?
왜요? n분의 1 가지고 있고 n분의 k 가지고 있으니까. 맞죠? 이거라도 없으면 못 바꿉니다. 알았죠? 어쨌든 그래서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왜 그럴까? 한번 다 표현해 보자. 첫 번째로는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 누구를? 삼승 안에 있는 전체를 x로 바꿔보는 방법으로 갈 거야. 뭐예요? x의 삼승이죠. 자, 그때 x로 바꾼 놈 안에서 지금 k에 붙어있는 놈 누구야? n분의 3이거든. 그럼 n분의 3이 dx로 바뀌어야지. 똑같이 맞춰야 돼. 왜?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인데? 1부터 시작해서 n분의 3씩 k만큼 같다는 얘기야. 그럼 n분의 3이라는 건 뭐야? 전체 길이가 3인데 n등분을 해서 사각형의 가로가 하나가 얼마란 얘기야 지금? n분의 3, n분의 3, n분의 3, n분의 3씩 k분 왔다. 이 표현이거든. 그래서 밑변에 해당하는 얘도 누구예요? n분의 3이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뭐라고? 얘들이 지금 원래는 이걸 보통 어디다 넣어? 안에다 넣어놓지. 그래서 얘가 뭐야?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이 된 거야지. 된 거야지는 뭐야? 알았죠? 그래서 밑변에 해당하는 거는 k번 옵니다. 얼마씩? n분의 3씩. 그게 왜 n분의 3이라고? 전체 길이가 3이라서 n등분을 한 거. n분의 3이어야 된다. 그럼 이거 계속 맞아 안 맞아? 안 맞네. 3, 3. 그래서 요 녀석을 뭐로 바꾸고? dx로 바꾸고 남아있는 계수 3분의 2는 뭐예요?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됐죠? 그리고 윗끝 아래끝 맞춰줄 땐 누굴 봐? 누굴 봐? k가 1이 됐을 때의 x 전체의 리미트 값 얼마야? 1이 되죠. 왜? 얘는 n분의 3에 대한 리미트라서 0이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1만 남죠? 1부터 k에 n 넣고 가면 얼마? 요게 이제 첫 번째 답. 계산단 생각할게. 됐죠? 두 번째. k를 뭐로 바꿔도 돼? 그렇지.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녀석만 x로 잡아도 됩니다. 얘를 두 번째 방법으로 갈 거예요. 그럼 뭐야? 1 더하기 x의 전체 삼승이지. 자, dx 밑변 맞추러 가자. 근데 밑변을 맞출 때 또 어때? 결국 x로 바꾼 놈 안을 보면은 k에 붙어 있는 건 뭐다? n분의 3. 그래서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맞나요? 여기는 얼마? 그리고 리미트를 계산합시다. 그때 어때요? x만 역시 바라봐야 돼. k에 1 넣어주면 얼마? 0. k에 n 넣어주면 얼마? 3. 그래서 0부터 3까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식. 색깔이 남은 게 뭐 없나? 다 썼다. 파란색 가자, 파란색. 자, 가자. 이번에는 뭐만? n분의 k만 x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3은 뭐예요? 그냥 x 앞에 붙은 개수 취급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다? 물론 리미트, 적분 구간도 마찬가지지만 뭐? 밑변도 잘 봐야 돼. 밑변은 뭐예요? x로 바꾼 놈에서 k에 붙은 놈이라서 얼마 붙었어? n분의 1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뭐만? 얘만 dx로 바꿔주고 그럼 계속 바꿀 필요 없이 저 2만 앞에다 뽑아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리미트를 계산하자. 뭐야? 역시 x로 바꾼 놈 얘만 바라봐야지. k에 1 넣어주면 0, k에 n 넣어주면 1. 0부터 1까지. 됐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해서 보통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막 이런 거 하면서 보통 기억, 니은, 디귿 해놓지. 그러니까 막 적분 구간을 틀려놓거나 앞에 개수를 막 틀려놓거나 막 할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한번 풀어볼 거다. 뭐 심심하면 지금 풀어보시고요. 조용. 얘들아, 플러스 점점점점 시그마를 바꿔야 되지. 그치? 근데 요 녀석을 얘만 없으면 사실 계산을 하려면 할 수 있어. 맞죠? 물론 얘가 다른 걸로 대체돼야 되겠지만 계산을 할 수 있어. 왜? 시그마 공식 쓰면 되거든.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해줘야 돼. 얘 때문에. 그래서 떠올리게 되는 게 바로 뭐다?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는 n분의 k의 시그마들. 근데 뭐밖에 없어? k밖에 없지. 얘들을 다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첫 번째 녀석 k가 될 거 아니야. 이 녀석 k 4승이 될 거 아니야. 안 된다, 그치? 그래서 n분의 k 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n분의 몇 승? n분의 1의 몇 승? 1승. 그리고 얘는 n분의 1의 몇 승? 4승. 곱하기니까 결국 n분의 몇 승? 5승이 필요해요. 맞나요? 얘는 몇 승? 2승과 3승. 역시 몇 승? 5승이 필요합니다. 내 맘대로 둘 다 분모 문제 똑같이 n의 5승분의 1을 곱해도 상관없죠? 두 번째, 얘네들만 있으면 돼? 아니요. n제곱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얘들 어떤 용도로 쓰게? 좀 이따 보자. 첫 번째 요 녀석. n분의 1승 싹 분배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시그마의 n분의 k가 됐어요. k는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얘는 시그마의 뭐예요? n분의 k의 4승이 됩니다. 분자가자. 이 녀석 뭐가 됐어? n분의 k의 제곱이 됐고, 네 번째 녀석, 뭐래? 위에, 어째 요 녀석 뭐야? n분의 k의 3승이 됐어. 그럼 내가 곱한 놈들 중 어디까지 쓴 거야? 얘랑 얘까지 쓴 거야. 그럼 뒤에 있는 놈들은 도대체 어디다 써? 전부 다 n분의 1 붙어 있는 식으로 가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앞에 붙어 있는 리미트를 어디다 해? 어떻게 해? 전부 다 리미트 붙여버리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뭐예요? 인테그럴 x가 되는 거고 0부터 1까지. 두 번째 녀석은 뭐가 되는 거고 0부터 1까지. x의 4승이 되는 거고, 얘는 0부터 1까지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0부터 1까지 x의 3승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답은 뭐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분의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얼마예요? 6분의 5가 되겠지 뭐. 됐음? 요렇게 답이 나옵니다. 요거 옛날에 이제 예정교육과정에서 수학, 너희들로 치면 수학 2, 예전으로 치면 미적분 1이라는 2학년 1학기 과목에서 많이 나오던 문제예요. 알아두세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지. 함수 자체가 사실 미적분이니까 이 함수가 아니잖아. 다항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맞죠? 근데 구분구적법이나 정적분과 급수 파트는 이번 시험에서 나오는 범위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자, 공부해 둡시다. 저 녀석도. 알았죠? 잘 봐둡시다. 그럼 정적분과 급수 파트를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간다? 넓이로 가볼 겁니다. 넘어갈게요. 지워도 됨? 지워도 돼? 호영아? 자, 가자. 자, 근데 넓이 파트에서 딱히 설명할 만한 게 한 2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또 수투랑 똑같은 얘기야. 처음엔 뭐 나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들아, 넓이로 넘어오면 뭐 하나만 달라질 뿐 똑같다? 절대값 하나만 붙을 뿐 똑같다. 근데 절대값을 붙인다 그래서 만능으로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결국 너희들한테 뭐 하라고 시키는 거야? 양수로 만들어서 푸세요라고 너희들한테 시키는 기호야. 그래서 너희들이 시그마를 씌운다고 해봐. 시그마래.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봐야 뭐야? 내가 조금 있다가 부호를 양수로 바꿀 거예요 라는 표현이라서 너희들이 직접 부호 판단하셔야 됩니다. 맞나요? 그거 말고는 딱히 설명할 만한 게 없음. 알았음? 그러고 나서 이제 요번에 미적분이라서 추가가 되는 거는 하나 있죠. 바로 유형 몇 번? 2번.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유형 2번.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수투에서도 했던 녀석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이다.
이 녀석 넓이 구하자. y는 fx에 대해서. 한 번 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라는 함수를 뭐 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물론 너희들이 이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쪼개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수투 때 내용으로 돌아오면은 이런 거 들어가지. 막 이런 거. 어디 갔어? 이런 거. 그럼 너희들은 뭐부터 판단? 여기 값부터 판단.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a부터 b까지 절대값 f라고 쓰겠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a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하고 c부터 b까지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우리가 해왔단 말이야. 수투 때. 그거 하나만 추가될 뿐 똑같아요. 그거 하나만 추가된다.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로 넘어오면 지금 한 거.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돼? y는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거다. 자, 넓이 구하자. 넓이 어떻게 구해요? p부터 q까지. 뭐 해주는 거? dy.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y 값이 필요하다고? 요 녀석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 x는 f 인버스의 y라는 y에 대한 식이 필요하죠. 맞죠? 결국은 뭐잖아? 이거 자체가 무슨 구조잖아. 얘들아, 얘가 뭐야? 구분구조법을 빌려오면 뭐야? 밑변. 얘는 뭐야? 높이에 해당한단 말이야. 우리가 높이를 항상 뭘로 잡아왔어? y좌표로 잡아왔었거든. 그럼 이번엔 어떻게 쪼개겠다는 얘기야? 구분구조법으로는 이렇게 쪼개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밑변에 해당하는 게 얘, y에 대한 작은 값 dy. 높이는 요만큼. 결국 뭐가 필요한 거? x좌표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x좌표를 가지고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x라는 놈을 뭐에 대한 식으로?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해서 f 인버스의 y로 쓰는 것뿐 똑같아요. 결국 어쨌든 x는 형태로 바꿔주세요. 또는 x는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그 y에 대한 식을 써주세요. 넓이니까 절대값 씌워주세요. 하고 끝. 이해됐음? 그래서 요 구조야. y좌표를 가지고 높이 만들었고 dx, x에 대한 조그만 값을 가지고 밑변을 만들었고, 얘도 dy. y에 대한 작은 변화량, 작은 값을 가지고 밑변을 만들었고 높이를 x좌표로 잡은 거다. 알았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녀석들은 한 번씩만 읊어만 주고 넘어갈게요. 다른 것들은 잠깐만. 하나, 둘. 두 개 말고는 진짜 할 얘기가 없어. 자, 칠판 보면서 가자. 자, 유형 3번. 유형 3번 설명해야 되죠.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뭐부터 판단하세요, 여러분? 아니요. 부호를 따지기 전에 뭐부터? 반드시. 결국 그게 그 말일 수도 있는데 교점부터 반드시 판단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도 수투 때 했던 얘기야. 이참수랑 삼참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할 때 삼참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치고 이참수가 요 점을 지난다 치면 너희들이 함부로 잘못 판단을 하면 뭐 어떤 넓이를 구해버리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x-1,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거꾸로 했구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과 0과 1로 만난다. 이 참수가 x-1과 x로 만난다 치면 너희들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넓이를 여기만 있다라고 착각을 많이들 해요. 오케이? 근데 3참수랑 2참수는 결국 급격하게 변한 건 누가? 3차고 2차는 완만하게 하다 보면 한 번 더 발생하거든. 그럼 요 녀석이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림을 대충 그리다 보면은 그리다 말아가지고 넓이를 안 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고 끝내버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먼저 판단을 하세요는 뭐부터? 교점부터 먼저 판단을 제발
해주세요. 물론 미적분이라는 거는 다 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교점을 찾게 되겠지만은 알았음? 어쨌든 교점을 먼저 판단을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된다? 교점부터 교점까지 두 함수를 뭐예요? 뺍니다. 그때 너희들이 두 함수 중 누가 위에 있는지를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볼 필요 있어, 없어? 볼 필요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교점부터 교점까지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는 더 이상 교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호는 하나로 고정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fx 빼기 gx라고 해놓고 문제를 쓸 때는 서술형이라면 절대값 붙여놓고 실제 계산할 때는 절대값 없이 계산을 해. 계산했는데 음수가 났다. 뭐 하면 돼? 전부 다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되지 뭐. 알았죠? 그래서 교점을 찾는 게 포인트지 어떤 함수가 더 위에 있는지를 찾는 건 포인트가 아닙니다. 물론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가다 보면은 당연히 위에 누가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고 A와 B 사이에 좀 예를 들어서 명확한 1 같은 값이 있으면 1 넣어가지고 양수면은 양수로 음수면은 음수로 가서 마이너스를 붙였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셔도 되고요. 알았음?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한테 또 설명이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유형 몇 번이냐면 다른 것들은 괜찮고 유형 9번 쭉 넘어가요. 그 사이에는 그냥 적분 해볼래? 넓이 구해볼래? 넓이 구해볼래? 이 함수도 넓이 구해볼래? 이런 느낌이라서 유형 9번. 자,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은 경우 이거는 이걸로 가야겠다. fx라는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가 같대. 두 동의 넓이가 S1, S2가 같대. A, B, C야. 어떻게 풀어야 돼 너희들은? 그렇죠. 절대로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해서 그래프를 준다 그래서 너희들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절대값 fx랑 인테그럴 B부터 C까지 절대값 fx의 인테그럴이 같다라고 두지 마세요. 알았죠? 넓이가 똑같은데 부호가 뭐인 걸 봐야지. 부호가 반대인 걸 봐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을 하면 뭐 나온다? 0 나온다는 걸 가지고 출발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항상 이런 것만 나오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한 방에 적분해서 0이 된다라고 풀 수 없는 문제들도 가끔 등장합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왔었는지 기억을 해봐. 수투 거야. 그림이 좀 이상해. 아니야, 다시 풀 거야. A부터 그림이 좀 이상한데 B까지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를 S1, 여기를 S2, 여기를 S3라고 해보자. S1, S2의 넓이의 S1, S3의 넓이의 합이 S2랑 넓이가 똑같다. 어떻게 풀래? 그렇지. 자, 문제에서는 너희들한테 S1, S3의 합이랑 S2의 넓이가 같다라고 해서 이 녀석으로 이제 뭐 한글로 주겠죠. 근데 너희들이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푸시면은 복잡합니다. 왜? S3 구하는 거랑 S1 구하는 거랑 S2 구하는 거랑 다 달라. 구간도 다르고 함수 뺀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3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용해서? 그렇죠. 직사각형이 왜 나와? S, 가운데 있는 넓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S를 더해도 여기다가 S를 더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수투 때 좌변은 사다리꼴 넓이를 봐주면 되고 여기는 넓이는 기억나요? 6분의 1 어쩌고 저쩌고의 삼승 공식 기억나요? 그 녀석으로 풀어주세요 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게 수투가 아니라 미적분으로 넘어와도 비슷한 녀석 많이 있습니다. 알았음?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넓이가 똑같다라고 해서 시키는 그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좀 빈 공간이 있으면 그 녀석을 채워가지고 풀어주세요. 대표적으로 몇 번? 1971번 문제. 그죠? 딱 보자마자 보여?
저기 밑에 1971번. 아, 너 안 보이지, 이 새끼. 요거 보여? 요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 넓이 따로 구하고 이 녀석 넓이 따로 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똑같은데 요 녀석을 더해도 똑같다. 그럼 뭐랑 뭐가 똑같은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 하나랑 그냥 0부터 e-1까지 함수 lnx 플러스 1을 통째로 적분한 녀석이 같다라고 푸는 게 훨씬 빠르다 이 말이죠. 알았죠? 물론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어디 갔어? 요런 문제. 아, 이건 2배네? 아니야, 탈락. 없네, 여기는. 없네. 여기는 다 그걸 이용해서 풀 수 있네. 다 똑같다, 그쵸? 다 그런 식으로 풀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수투 때 나오던 녀석이긴 한데, 이거 74번 칠판 잠깐만 볼래? 이건 풀 건 아니거든. S1이랑 S2에 대해서 S2는 S1의 절반과 아니 2배랑 똑같대. 어떻게 풀래? 그렇지. 그때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다? 대칭 함수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수투 때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였고 지금은 무슨 함수? 사인 함수를 준 겁니다. 그래서 뭐? 2배를 딱 절반으로 쪼갤 수 있는 녀석 우리 찾을 수 있지.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넓이가 똑같으면 결국은 뭐야? 요 두 녀석의 넓이가 뭐하다? 똑같다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또 얘를 이용해서 이 녀석의 넓이랑 뭐가 같다? 요 녀석의 넓이가 같다라고 비교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상식 얘기 하나 하고 문제 좀 풀고 마치자 오늘. 얘들아, 사인이 있어. 요 녀석 넓이 얼마예요? 기억하고 계시죠? 왜? 뭐가? 넓이가? 아, 여기가? 그럼 지금 나한테 물어본다고? 일로 와. 1이었어. 2분의 1이었어. 일로 와. 뭐가 2분의 1이야? 넓이가? 1인데? 그래요. 1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 넓이는? 2. 넓이는? 2분의 1. 왜? 이게 2배가 되면 뭐가 늘어났다는 얘기? 진폭이 늘어났다는 얘기. 그때 진폭이 몇 배로? 2배로 늘어나면서 아래 위로 2배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넓이도 2배. 근데 여기 2가 붙으면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버렸다는 얘기니까 얘를 뭐 해주세요? 좌우로 압축시켜서 어떻게?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지. 넓이는 절반이 됩니다. 똑같이 위로 잡아당기거나 옆으로 잡아당기거나 줄이거나 하면은 넓이도 똑같이 배율로 변화합니다. 이해되었음? 램. 그 다음에 내가 좀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긴 한데 너무 쉬워서 이거는. 자, 어디까지 가? 몇 번이야? 아, 88번. 자, 이거 풀어볼래요? 어떻게 풀면 되냐? 대충 그래프 그래가지고. 자, 요 문제 풀 때 너네가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당연히 알지. 그래야 역함수, 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함수? 증가하거나 감소. EX승 때문에 증가겠죠?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지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0 넣어주면 뭐 나온다? 2 나온다. 1 넣어주면 뭐 나온다? 2 플러스 1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GX를 다른 말로 고치면 뭐다? F 인버스다. 그리고 정적분에서의 변수 X는 의미 있다 없다? 내 맘대로 바꿔도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바꾼다? Y의 DY로 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Y축의 방향으로 적분을 할 거야.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어떤 함수에 대해서? f 인버스의 y. 근데 너희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y는 fx라는 함수랑 x는 f 인버스의 y라는 함수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같은 함수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같이 쓰시면 돼요. 대신에 적분을 할 때는 어떻게 적분하면 돼? 요 녀석에 대한 적분이 바로 뭐야? 얘가 되는 거고. 요 녀석에 대한 적분이 뭐야? 얘가 되는 거야. 해설지처럼 대칭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저쪽으로 옮겨보면 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한 방에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왜? 우리는 이제 뭐 배웠잖아. y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방법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역함수로 뭐라고 해야 되지? 역함수로 표현된 정적분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어? 그래서 답은 뭐예요? 2 플러스 전체 사각형 2 플러스 1에서 빼자. 뭐를? 0이 여기 있었구나. 요거. 답은 뭐다? 답은 뭐다 그냥? 2 플러스 1입니다. 알았죠? 끝. 됐지? 자, 그 다음에 뭐야? 부피 남고 끝이야? 속도 거리도 할 필요 없고. 야,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 숙제가 어떻게 돼? 우리 어디부터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부터니? 정적분은 다 했니? 우리 지난 숙제가 어디까지였어, 얘들아? 정적분 전부 다 했어? 그러면 지금까지 해도 190문제 정도 할 수 있다, 그치? 더 나가도 되죠? 한 250문제 나가도 되잖아. 어우, 쉣. 가능하죠? 아니야? 오케이, 좀만 더 나가자. 부피. 오늘은 한 5분만 더. 자, 뭐 하자? 부피 할 거야. 5분만 더 하면 모든 문제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속도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냐? 아니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거는 내가 날먹을 하는 게 아니야. 미적분은 과목의 특징이에요. 미적분이 날먹을 한 거네. 그럼 부피만 더. 이렇게 가면 아시죠? 스트레스 했습니다. 넘어가고. 야, 부피는 아니지. 부피는 미적분에서 처음 나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 자, 부피 갑시다. 다행이네요. 그럼요. 알죠? 하고 이제 스피드 조용히 하세요. 넓게 줬구나.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자, 갑니다. 점을 쌓으면 뭐가 돼? 선. 선을 쌓으면 뭐가 돼요? 면. 면을 쌓으면 뭐가 돼요? 그게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말고 마지막 단에서 하나 더 나와. 뭐 나와? 점을 적분을 해서 거리, 길이도 나온다.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 근데 지금 여태까지 사실 그걸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그게 사실 원래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치? 어쨌든 가자. 우리 지금 어떤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정적분으로? 누가 선을 적분했어? dx라는 함수를 적분해서 구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분했어? 밑변과 높이로 적분했단 말이야. 근데 밑변 이 dx라는 놈의 의미가 뭐예요? x에 대한 변화량 n분의 b-a를 리미트에 의해서 겁나게 줄였어. 그럼 밑변의 넓이가 0은 아니지만 0에 아주 가까운 굉장히 얇은 녀석. 그래서 높이를 가지고 있고 밑변이 거의 길이가 0에 가까운 녀석. 어떤 녀석? 실 같은 녀석들을 열심히 더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원래는 이제 큼직하게 했다가 리미트를 붙였는데 리미트를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어떤 사각형? 겁나게 얍실한 사각형들을 더하고 있다. 다른 말로 선들을 열심히 쌓고 있다. 그래서 면적을 만들었거든.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녀석의 부피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생겨있는 개불 모양의 어떤 뭐 입체 도형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조롱박 모양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부피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툭 잘라서 부피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똑같이? 아까 우리 원기둥 이런 거 해봤잖아. 원기둥이 아니라 원뿔이었나? 원뿔 해봤잖아. 그런 것처럼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적분을 할 거야. 그럼 이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열심히 툭툭툭툭 잘라요. 개부를 썰어요. 이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요런 형태의 도형들을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 거다. 맞니?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다 쌓아가지고 리미트를 붙인 게 바로 뭐다? 부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피는 결국 어떻게 구한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어느 축의 방향으로? X축이라고 일단 할게요. X축의 방향을 적분할 거야. 여기 들어간 게 바로 뭐다? 요 단면적의 넓이가 들어오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녀석을 구하죠. 뭐라고? SX라고. 그래서 이 면적들을 축착착착 더해서 하나의 부피를 만들어 가는 식으로 갑니다. 그럼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건 뭐야? X축을 잡아서 툭 잘랐을 때 단면적의 넓이를 가야 되는데 그 단면적의 넓이가 항상 자를 때마다 어떻게 되도록? 똑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해줘야지. 정삼각형이면 정삼각형.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 반원이면 반원. 이런 식으로.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자르는 방향을 잡고 그리고 그거에 수직이 되도록 X축을 잡아주는 게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 맞음? 그래서 부피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문제 제일 중요한 거 몇 번이냐면 유형 3번입니다. 여기를 너희들이 유형 3번, 4번 똑같네. 5번도 있나? 없네. 유형 4번까지밖에 없네. 할만했네. 유형 3, 4번.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건 유형 3번이니까 유형 4번을 해보고 오자. 자,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그림을 근데 너무 상세하게 그려놨다. 이러면 너무 쉬운데? 원래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안 그리는데? 2012번을 풀어보자요. 기기. 자,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줍니다. 자, 원래 너희들 학교 시험을 보면 아마 그래프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야. 또는 안 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너희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건 뭐다?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그림을 그리세요. 그때 막 지금 이것처럼 입체적으로 내가 그리라고 했었는데 방학 때는 그렇게 꼭 그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공간지각 능력도 아니고 그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뭐 툭 잘라서 이 녀석을 뭐하는 한 면을 갖는 정삼각형 올린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도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변화할 때. 그때마다 항상 이 정삼각형 모양을 뭐예요? 쭉 쌓아가지고 뭐예요? 부피를 구해주세요. 그럼 결국 뭐야? X축의 방향으로 툭 수직이 되게 잘랐을 때 이 녀석의 넓이를 찾아주는 거고 그때 이 녀석이 뭘 때? X일 때 이 놈이 뭐야? 한 변의 길이가 되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러 가는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세호야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 뭐지요?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그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뭐야?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가 한 변의 길이죠. 이 녀석이 뭐예요? 뭐예요? 제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 녀석을 가지고 뭐 해주시면 돼? 적분을 하면 끝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있음 없음? 없음. 이건 그냥 거저주는 문제니까 받아 먹어야 되고 너희들이 이제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는 사실은 요거야, 요거. 자, 2008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가자. 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잠깐만 확대 쭉. 반지름의 길이가 높이가 4인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45도로 기울였을 때 남아있는 물의 부피를 구해주세요. 뭐 구하라는 얘기야? 물이니까 파란색으로 갈까? 요 녀석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일정한 모양이 나오도록 탁탁탁탁 잘라줘야 돼. 어떻게 잘라야 돼? 자, 어떻게? 여기를 뭐로 잡아야지? X축으로 잡아서 그놈의 뭐 하도록? 수직이 되도록 자릅니다. 왜요? 요 녀석의 길이랑 요 녀석의 길이가 어떻게 되거든? 같아지거든. 항상 길이비가 몇 대 몇? 1대 1이 될 거야. 왜? 반지름 길이 4, 높이 4 유지시켜주는 거지 뭐.
맞죠? 네. 이게 지금 휘어져가지고 길이가 좀 달라 보이는데 원래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들을 어느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적분을 합니다. 맞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를 몇 배? 2배 해주시면 되겠죠. 이쪽 거 하나, 저쪽 거 하나. 맞니? 그렇게 적분이 들어갑니다. 맞음?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인티그럴 0부터 4까지 x축의 방향을 적분할 거야. 그 대상이 바로 뭐야? x값이 x일 때 그때의 넓이. x가 어디야? 여기가 x다. 그쵸? 그때 이 녀석은 뭐예요? 자, 이 녀석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x축이 지금 이렇게 놓여 있고 내가 x를 여기로 찍어 놓은 상황에서 이걸 구하러 가는 거지 뭐. 맞음? 요 길이가. 그럼 요 길이 구하러 가자.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x, 여기가 4. 그래서 요 녀석의 길이는 뭐야?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그 녀석을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돼? 똑같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요 녀석의 뭐?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적분 계산만 하시면 답 나옴. 알았음? 답은 생각해도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끝.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 오버됐다. 잘 가요.